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조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창업을 하고 이제 조직 CEO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전에 이제 매경닷컴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야후코리아라는 포털 회사에서 팀장을 하다가 나왔어요. 팀장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거든요. 비즈니스 하기 위한 계약서 보는 법이라든가 또는 산업계의 어떤 사람들이 팀입니다. 그리고 산업 그 규모도 좀 한번 측정해보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고민을 했어요.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레퍼런스 체크 중에 하나가 바로 창업 선배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조언을 듣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작년 초에 딱 CEO가 되자마자 여러 명을 또 찾아다니면서 들었던 조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업 CEO가 되면 나중에 이걸 메모해놨다가 다시 1년 후에 다시 보시고 6개월 후에 한번 다시 보시고 바랍니다. 저도 이걸 항상 보고 있어요. 6개월마다. 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인건비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스타트업이지만 뭐 이렇게 스톡옵션도 많이 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좋죠. 다 좋은데 문제는 사람이 내가 생각한 일만 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 일이 또 새로 만들어져요. 이상하게. 우리는 이 포지셔닝이 필요했는데 그 포지셔닝을 하면서 딴 일을 또 해요. 이 사람은. 그걸 위해서 또 다른 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또 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뭔가 계속 리소스가 모자라요. 우리는.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사람을 넣고 하다가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은 몇 달 안에 그냥 망해버립니다. 인건비를 무섭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요. A라는 일에 채용된 사람이 어느 순간 딴 일을 하고 있어요. 직원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원이 되는 순간도 나중에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뭔가 일이 재미없고 지루하면 딴 일 하고 있고요. 또는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도 딴 생각하고 있고요. 조직이 원하는 그 생각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사람을 뽑을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잘 안 나갈 때는 그냥 빠이빠이 하면 됩니다. 뭐 안 됐네, 미안해, 뭐 서로 그냥 다음에 또 기약을 하자 하고 그만두면 돼요. 문제는 잘 나갈 때입니다. 투자도 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5천만 원짜리 회사, 뭐 1억 원짜리 회사, 뭐 또는 심지어 500만 원짜리 회사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서 우리 지분 나눠 갖게 해가지고 서로 투자한 돈이 한 1,000만 원, 2천만 원, 또는 많은 사람들은 한 1억까지 되겠죠. 근데 그 숫자가 순식간에 투자를 받으면 숫자가 바뀝니다. 뒤에 공이 하나씩 붙어요. 티켓몬스터 지금 뭐 몇백억에 투자받고 인수당하고 그랬잖아요. 창업 당시에 투자금은 5천만 원이었어요. 공동창업자 3명이. 뭐 거기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작게 시작한 몇 천만 원짜리가 몇 억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욕심이 생겨요. 생각해보세요. 지분 1%에 1억 원씩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느낌이 달라지죠? 스톡옵션 받았던 초기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느슨해지거나 또는 딴 생각을 하거나 또는 억울해하거나 실제로 뭐 자기가 투자한 돈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항상 잘 나갈 때 생기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우리 회사가 제품이 잘 나가고 서비스가 잘 나갈 때 서로 먹겠다고 다투는 거죠. 그러기 전에 리더라면 CEO라면 반드시 잘 나갈 때 얼마큼 우리가 분배될지 누가 얼마큼 갖게 될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리딩을 해줘야 돼요. 계속. 그걸 안 해주면 나중에 서로 서운해합니다. 잘 나가는데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쪼개기도 하고 그러죠. 자,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솔직히 젊은 사람들끼리 뭐 누가 일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좀 뭐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조직원은 CEO와 직원으로 나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결정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CEO이기 때문에 CEO가 직원들을 충분하게 케어하지 못하고 있으면
일을 잘하냐 못하냐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고 있으면 조직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 또 스타트업들은 인정에 또 매달려 있죠. 이게 뭐 잘 안 돼. 뭐 어차피 너도 안 되는 거 알고 뭐 다 이해해. 그래 안 되지. 나도 다 안 되는 거 알아. 그냥 지나갑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겠죠. 잘 일 못해. 그래 다음에 또 잘할 수 있겠지. 또 다른 일 맡기면 오히려 그건 또 잘할 수 있을 거야. 사실은 혼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칭찬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칭찬을 해줘야 사람들 고래도 춤춘다는데 이거는 CEO가 돼보시면 뭔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자꾸 표현을 해줘야 직원들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원이 되면 또 다른 느낌이겠지만 저도 이제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또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민족이잖아요. 그죠? 남 잘 되는 꼴은 또 잘 못 봐주고 잘하고 있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못하는 거는 꼴보기 싫은 거고 이렇단 말이죠. 사람 인지상정이 그래요. 근데 그걸 조금 리더라면 CEO라면 좀 바뀌어야 돼요. 잘하고 있는 사람을 무한정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볼 것이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들한테 칭찬해 주는 것만큼 동기부여가 되는 게 없습니다. 칭찬은 여러 가지 형태의 칭찬을 해줘야겠죠. 금전적인 보상, 뭐 시간적인 보상, 또는 뭐 구두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보상들, 또는 여러 가지 혜택들 이런 것들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칭찬인 겁니다. 꼭 말로만 칭찬하시는 건 아니고요. 참 이거는 뭐 연륜이 돼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다가오는 말일 거예요. 1년 1년 지나갈수록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저한테는 막 뼛속까지 와닿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대표라서 사람들이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느낌들 있어요. 어차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겠지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치면서 우리는 갈 길들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솔루션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솔루션이 엉뚱한 데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인지상정으로 뭔가 풀어내려면 빨리 풀어내셔야 되는 거죠. 사업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나중에는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이 곧 돈이고 인사가 만사고 이런 얘기들은 옛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사람이 제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최근에도 그 금융회사들이 한 사람 때문에 휘청휘청하는 게 있었죠. 예전에도 금융회사가 막 130년 된 금융회사가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기꾼이었죠. 잘못된 판단으로 망해버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인사가 만사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잘 나갈 때 처음에 또는 뭐 투자를 받았을 때 한 사람 때문에 홀라당 다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항상 조심해야겠죠. 제휴나 협력 같은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스타트업은. 아까 바깥의 우굴을 많이 만들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세계관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뭐 혼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또 서버도 해야 되고 뭐 수익 모델도 만들어야 되고 바깥에 뭔가 제휴처도 만들어야 되고 내 생태계에 내가 끼어들거나 내 생태계에 누군가를 끼어들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류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다 보면 제휴나 협력, MOU, 계약 같은 걸 하게 돼요. 근데 제휴나 협력할 때 여러분들 스타트업인데 통 큰 마음으로 모든 걸 양보하면서 들어가면 곧 망합니다. 거꾸로 내가 뭔가 먹어야지 하면서 들어가면 제휴가 안 돼요.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휴가 너무 많은 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많은 계약 상대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계약 상대들이 있고 제휴 상대들이 있어요. SKT 같은 경우라든가 KT 같은 경우라든가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들과 그 거래 관계를 맺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항상 그런 얘기입니다. KT에 있던 사람이건 대기업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절대 대기업하고 관계를 맺지 말아라.
근데 거꾸로 자기가 퍼줄 게 있고 그걸로 받을 게 있다면 해봐라. 장기적으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으면 해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살아남을 자신이 없으면 사실은 제휴나 협력은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차라리 스타트업들끼리 제휴나 협력을 하는 게 훨씬 편할 수가 있어요. 대기업하고 우리 레퍼런스 삼으려고 한번 했다가 1억 원짜리 수주를 받고 2억 원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레퍼런스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은 곧 망해요. 여러분들이 팀원이 돼서 또는 어떤 팀원이 돼서 뭐 어떤 기업들과 거래 관계를 맺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자본이 풍부하고 인력이 풍부하고 시간이 풍부하면 누구랑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 누구랑도 거래 관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날고기는 사람들이라는 거 명심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대기업하고 뭔가 레퍼런스로 해보셔라, 협력을 맺자 이런 얘기에 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살아남을 자신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대기업하고 관계를 맺으세요. 툭하면 스타트업들 와가지고 저희 뭐 삼성전자랑 뭐 했어요, 뭐 저희 뭐 KT랑 뭐 했어요, 뭐 저희 뭐 LG U+랑 뭐 했어요, 뭐 돈을 얼마씩 받았어요. 다 들어가 보면 골병 들어 있어요. 대기업의 하청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절대 하청 구조를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하청 구조로 들어가시고요. 아니라면 끝까지 자기 사업과 비즈니스를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CEO라면 비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당장의 행동은 빠르게 하고 자세는 낮추고 돈부터 모으고 일단 일이 벌어지면 수습하는 데 집중해라. 여러분들 제가 일을 벌리는 데는 아주 선수기도 하지만 일을 벌리다 보면 그 일을 벌려놓고 그 다음 일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일을 벌리고 이게 불안하니까 또 다른 일을 만들어요. 근데 조직원들은 요 일에 매몰돼 있거든요. 그 다음 거를 준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딴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조직과 불화가 생기고 뭔가 안 돌아가는 느낌이 자꾸 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사실은 일을 벌리면 벌리되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먼저 벌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벌렸으면 빨리 그것부터 수습하는 게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뭔가 거룩하고 대단하고 획기적인 뭔가가 있겠지만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냉철하게 얘기하면 돈을 못 벌면 조직은 망하게 돼 있어요.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려면 지금 벌어진 일을 빨리 수습해야 돼요. 놔두면 안 됩니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거나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비전이나 뭐 이렇게 항상 우리 꿈이 멀리 있잖아요. 뭐 세상을 바꾸는 거고요. 대부분 또 스타트업들이 그래요. 저도 뭐 기업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세상을 바꾸지만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되는 행동과 그 비전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그 비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과감하게 그 일을 빨리 끝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비전을 위해서 지금 이걸 해야 된다라는 확신이 들면 거기에 막 몰입해야 됩니다. 지금 일이 벌려졌고 지금 뭔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 언제까지 누군가 계약에 의해서 뭔가 그 마감을 정해줘야 되고 그럼 그걸 해야죠. 딴 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CEO들이 막 잡다한 일 많으니까 딴 걸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벌어지면 항상 수습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언들을 막 들었는데 저한테도 얼마나 많은 조언들이 들어왔겠어요. 그죠? 저도 많이 조언들 받고 뭐 되게 유명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강의도 많이 듣고 실제로 직접 찾아가서 토론도 해보고 들어보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래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중요한 건 끼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다 다르고 그 사람이 성공했던 방식이 있고 내가 성공하는 방식이 있고 그 사람이 성공했었던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고 그때 뭐 지금에 와서 포털을 만들겠다. 무모한 짓이죠. 10년 전에는 가능했어요. 누구나 포털을 만들 수 있었고 별 큰 뭐 경쟁력이 있어야만 포털을 만드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지금 포털을 만들면
네이버랑 경쟁해야 되고 뭐 수많은 애들이랑 경쟁해야 돼요. 이미 2강 1약으로 굳어져 있는 포털 시장에 끼어들어가야 돼요. 아니죠. 지금 포털 1세대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그걸 똑같이 적용하면 곧 망하는 얘기죠. 자, 시장이 다르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되고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그 시장과 지금 시장이 어떻게 다른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성공의 방식과 지금 내가 걸어가야 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거 인지 못하고 그냥 누가 그랬는데 누군가는 저렇게 얘기했어. 뭐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투자 받을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좀 달라요. 사람이 다른데. 일례로 2000년도 초반에 그때 버블닷컴이 딱 있었을 시절에는 제가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로라고 해서 서울의 그 강남 지역에 있는 그 도로에 있으면 낮에는 정말 많은 그 청바지를 입은 군중들이 몰려다니고 밤에는 넥타이 부대들이 술집을 찾아다녔어요.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투자를 받았느냐? 종이 2장짜리로 투자자를 찾아갑니다. 투자자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그냥 뭐 요새 뭐 벤처가 뜬다며? 뭐 인터넷이 뭐 된다며? 라고 주워 들었던 아줌마 아저씨들이었어요. 돈 많은 유지들, 건물주, 인터넷이 뭔지도 몰라? 뭐 마우스 갖다 대라면 진짜 갖다 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막 들어옵니다. 문제는 창업자들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창업자들이었어요. 사람을 들여와야 되는지 지금 돈은 안 벌리고 있는데 뭐 비용 구조를 뭔가 만들어야 돼요. 회사를 규모를 키워야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으니까 닷컴 버블이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종이 쪼가리 2장에 뭔가 그림을 몇 개 그려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돕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거예요. 모이면 뭔가 돈이 돼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그게 투자 제안서 같은 거였어요. 투자 제안서 없이도 돈 받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일단 뭐 저기 관공서나 뭐 그때 당시에 뭐 벤처 투자한다고 여러 가지 VC들이 전문화되지 않은 VC들,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는 VC들이 이쪽에 와갖고 뭔가 뭐 장치도 없고 장비도 없고 뭔가 사람도 없는데 그냥 투자는 해야 되겠고 돈은 써야 되겠고, 왜냐하면 투자는 항상 2년이나 3년 안에 투자금을 얼마큼 이상 보전해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막 100억씩, 200억씩, 30억씩 쏟아줍니다. 망하죠.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투자 받았던 경험을 요즘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나 옛날에 그렇게 해서 투자 받았어. 무용담처럼 얘기하죠. 요즘 그렇게 투자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은 투자를 받으려면 꼼꼼하게 사업 계획서를 정하고요. BM이 되든 안 되든 자신들이 어떻게 비용 구조를 만들 것이고 어떻게 인력 구조를 가져가서 어떤 조직을 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시장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난 다음에야 심사역이 만나줘요. VC 심사역들이. 엔젤도 마찬가지죠. 엔젤들도 자기 앞에서 또는 자기들과 같은 유사한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제대로 하거나 IR을 제대로 하거나 기업 소개를 거죠. 기업 소개를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리고 CEO들 그 레퍼런스 체크도 요새는 정말 많이 합니다. 요새는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장짜리 사업 계획서 들고 VC 만나러 간다면 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통했지 지금은 안 통하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죠. 우리 아버지가 뭐 하시는데요? 뭐 이런 거. 그건 아직도 통합니다. 그건 아직도 통해요. 얘네는 뭐 망해도 집안이 망하진 않겠구나 하면 의외로 투자가 들어와요. 부자들이 더 투자를 잘 받는 상황이 벌어지죠. 여담입니다. 어쨌든 그 상황,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성공한 사람의 성공 방식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리는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두셔라.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격언으로 삼아야겠죠.